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오늘의 강사님은 송하성 교수님이고 현 경기대 교수님이시고요. 공교육 살리기 국민연합 공동대표이시기도 하십니다. 이미 송간의 공부법으로 너무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신데요. 오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강단으로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하성 장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교육이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 제 부제인 같은데 여러분한테 먼저 질문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생해도 우리 자식들 잘 돼야 되겠죠? 별로 뭐 잘 되는 걸 바라는 것 같지 않네. 우리는 고생해도 우리 새끼들 잘 돼야 되겠죠? 나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야. 결론부터 먼저 얘기할게. 우리 새끼들이 잘 되려면, 꿈을 이루려고 하려면 처음에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꿈이 있어야 이루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씨앗이 있어야 씨앗이 싹이 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씨앗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성경에 요셉의 꿈도 나오지만은 참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꿈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서두로 이렇게 해놓고 보러 들어가겠습니다. 뒤에 한번 비춰보세요. 교육의 나라 운명을 바꾼다. 그런데 넘기고 또 넘기고, 뭐 내 자랑하는. 자, 세상은 교육은 자녀와의 소통으로부터입니다. 절대 우리 자녀들이 잘못될 수가 없는 것은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분하고라도 소통이 되면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소통. 우리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요. 처음 나오신 분은 처음 나오신 오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 우리 교인들이고 여러분, 나는 장로고 여러분 교인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W-O-R-S-H-I-P. 예배, 경배, 그런 뜻입니다. 그 worship이라는 단어를 정말 이해하고 들으셔야 한다니까. 오해할 수도 있는 말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worship이라는 말을 파고 또 파고 들어가 보면은 섹스라는 말이 있어요. 섹스. 그러면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나님과 섹스한다 그 말이요. 섹스하는 말이 육체적인 섹스가 아니라 하나님 영적으로 소통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요. 그것이 경배요, 경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하고 소통이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하려면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면 자녀하고 소통이 얼마나 중요해요.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케네디 대통령, 쿠바 철수 를 이루어냈을 때 온 미국 국민들이 열광했습니다. 국민과 확실하게 소통한 것입니다. 드골 대통령이 개선문에 연합국과 승리를 해서 파리 수복을 했을 때 100만 명이 나왔다 그랬거든. 100만 명. 샹젤리제에 100만 명. 소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내 막내 동생이 인천광역시장 송영길이에요. 당선되자마자, 야 영길아, 너 인천 시민과 소통하라. 확실하게 소통하라. 그래야만 너는 재선도 될 수 있고 더 큰 꿈도 이룰 수 있다. 내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자녀하고 소통하지 않고 훈계나 하려고 그러고 계속 지적이나 하고 이렇게 되면 소통이 안 됩니다. 제 박사학위 내 밑에서 받은 제자 중에 나하고 나이가 1살 차이에요. 그러면 거의 같이 친구인데요. 그래도 나한테 꼼짝 못하지. 내가 선생이니까. 박사학위 되기 전에는 내가 접대를 안 받았어요. 괜히 밥도 안 하다 먹었어요. 근데 박사 따 하고 나서 골프를 치자고 해서 같이 한번 쳤거든요. 끝났으니까 한 7월쯤 갔는데, 교수님, 나는 인생에 건설에서, 알아주는 건설에서 사장인데 2번을 죽으려고 했었대. 진짜 죽으려고 시도를 했었대요. 그런데 그것을 넘길 수 있는 사람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동창, 여자 동창이 있는데, 여자 동창이 1살 더 많대. 그때는 여학생들 9살에 보냈어요, 학교. 그런데 그 나이 들었으니까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마누라한테도 못할 얘기 하면, 야 누구야, 너 그러지 말고 힘내. 그 여자 동창, 누나격 여자 동창이 자기 말 들어주고 그래서 위기를 넘겼다는 거예요. 자살의 위기를. 소통하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죽지 않는다고, 자살하지 않는다고. 인간하고도 그런데 하나님하고 소통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할렐루야.
자, 이게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해서 믿음을 키우듯이 우리도 자녀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교육은 자녀와 소통으로부터. 들어가 봅시다. 세상 교육 불평등이 많습니다. 우리 자식, 우리 아들, 우리 딸, 손자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저놈들은 스카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여기는 서초구구나, 강남구에 있는 학교는 스카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왜 못 들어갔냐? 다 불만이 많아요. 계층, 지역, 빈부, 지식, 정보 빈부자, 교육 기회의 불균형. 자, 넘어갑시다. 그런데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박사학위는 파리 솔본 대학에서 했지만 로스쿨에서 소위 국제 변호사에 해당되는 LLM 학위는 미국 조지타운 로스쿨을 갔습니다. 첫 헌법 시간에 배우는 것이 헌법 14조였습니다. 여러분, 미국 헌법 제14조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그건 그 아시니까 신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밖에 없어. 신 앞에 평등하다. 우리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1번, 2번, 3번 중에서 골라야 돼. 1번은 인간은 평등하다. 2번은 평등해야 되는데 사실은 평등하지 않더라. 3번은 불평등하다. 세 개 중에 무조건 하나 골라야 돼. 중간 어영부영 없어요. 손 하나는 들어야 돼. 자, 1번 인간은 평등하다. 손 들어보세요. 아멘, 아멘. 평등해야 되는데 실제는 평등하지 않더라. 손 들어보세요. 상당히 많네. 인간은 불평등하다. 손 들어보세요. 왜 한 두 명은 나오던데. 자, 여러분, 이런 이 1955년까지는 인간의 평등권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흑인이 노예 해방이 되어서 이제 똑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평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separate and equal이요. 둘이를 분리해놔요. 그래서 버스도 가운데를 딱 쪼개 칸을 만들어놔고 앞에는 백인이 타고 뒤에는 흑인이 탔어요. 그래서 흑인들이 야, 왜 차별 대우하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 자식아, 바퀴 굴러가기는 마찬가지 아니냐. 그것을 평등하다고 해석했어요. separate and equal. 그 다음에 흑인들도 대학을 가고 싶은데 대학, 흑인이 어디 백인 대학을 갑니까? 택도 없던 일이지. 아니, 너도 가라. 흑인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가라. 흑인 대학을 따로 만들어서 separate. 근데 이퀄이다 봤다 이 말이에요. 워싱턴에 가면은 그 하워드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하버드 말고 하워드, 그거 흑인 대학이에요. 흑인 대학. 그런데 1955년도에 백인의 아버지를 둔 흑인 양아버지를 백인, 아주 훌륭한 존경받는 부자인 백인을 둔 아버지는 흑인 학생이 있었는데 컬럼비아 대학에 원서를 접수했어요. 이름도 백인 이름 비슷하겠지. 집도 좋고 또 뭐죠? 학교 성적도 좋아가지고 오케이 입학을 시켰어요. 보니까 입학식에 보니까 껌둥이가 왔거든. 그래서 입학허가 취소를 했죠. 이것을 백인 아버지가 화가 나서 양아버지가 연방 지방법원, 그 다음에 연방 고등법원, 연방 대법원, 1955년도입니다. 워런 대법원장이 있을 때 마지막 재판을 평등권 위반으로 제소한, 다시 말해서 입학허가 취소의 취소 소송이요. 취소한 걸 또 취소하라는 소송 아니요. 평등권 위반이었다. 저는 이 판례를 배울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이 평등해야 되는데 왜 자식아 평등권을 위반하고 입학허가를 빠꾸 시켰느냐. 다시 취소하라. 이렇게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대법원 이 판결을 물으면 너무 딱딱해요. 법만. 미국 대법원 판결을 물으면 거기가 신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역사가 있고 문학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인생을 다시 판결문을 느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1955년 이 에듀케이션 어소시에이션 사건의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인간은 불평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장이 나오는데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정직한 사람과 정직하지 못한 사람,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람과 늦게 일어난 사람,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자와 안 지키는 자, 지혜를 짜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과 건성으로 사는 사람, 뭐하는 사람과 뭐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과 뭐하는 사람이 차별 대우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런데 인간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조건으로 인하여 차별 대우 받는 것은 헌법 평등권 위반이다. 다시 말하면 흑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백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흑인한 이유 때문에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자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남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생산성이 높은데 봉급 적게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자라님 때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인간이 노력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조건으로 차별하면 말이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흑인도 그 취소 소송이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흑인도 백인 대학 가게 되고 하버드도 흑인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미국에 있는 학생들은 국적이 없어도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 똑같은 사람인데 미국 사건만 있느냐, 국제 사건도 있으니까 누구도 변호사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요? 인간이 평등하다고만 가르쳐야 되냐? 평등은 기회의 평등입니다. 똑같은 기회를 준 거예요. 누가 공부하지 말아라 그랬어? 맨날 자빠져 놀다가 뭐 좋은 학교 못 들어갔다고? 당연하지. 누가 돈 벌지 말아라 그랬어? 돈 못 벌고 뭐 돈 번 사람 욕이나 하고 다니고. 평등이라는 건 결과가 평등이 아니고 기회의 평등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기회를 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결과의 평등이 아니고 기회의 평등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손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평등의 개념이 그런 것입니다. 다음요. 학생 자녀들과 소통을 통해서 먼저 자신을 진솔하게 내비치면서 공감을 얻어야 한다. 다음 들어가 봅시다. 자, 스캇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어느 봐도 잘생겼죠. 저 상호는 내 알아요. 잘생겼어요. 보스턴 로스쿨 나오고 잘났어요. 돈도 많지. 그런데 저 잘난 상원의원이, 미국 상원의원은 대통령급입니다. 시네이터. 저 상원의원 회관이 어디가 있냐면 미국 국회 캐피톨 오른쪽에 있는데, 상원은 보좌관 만나기가 대통령 만나기만 어려워. 보좌관을 만나는 것도. 근데 스캇 브라운이 최근에 2년 전에 텔레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편모술하에 생활보호 대상자로 살았다. 나는 어릴 때 성추행을 당했고 절도 전과가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감동해버린 거예요. 이야, 니 잘난 줄 알았더니 니도 어렸을 때 어려웠구나. 편모술하에 자랐다고.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어릴 때 성추행까지 당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절도 전과도 있다고? 아니,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절도 전과 없는 사람 어디 있어? 토마토 하나라도 안 훔쳐먹은 사람 있는가? 나는 우리 시골에서 태어나서 계란이 돈이었어요. 계란 하루에 5개가 대충 평균 나오는데 딱 내가 2개를 훔쳐가지고 그 과자장사하고 바꿔 먹었어. 어머니가 야 하성아 왜 계란이 오늘 3개밖에 안 나왔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었거든. 그런 전과가 없는 사람 누가 있냐고. 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미국 분들이 감동하면서 야 스캇 브라운 너 정말 솔직한 사람이구나. 나 너 지지한다. 다음에 사고는 또 찍어줄게. 이렇게 된 것이요. 소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잘난 척 했으면 소통이 안 돼요. 여기에 지난번에 그 FTA 할 때 저 왔어요. 예? 이 여자가 엘리자베스 워렌 하버드대 로스쿨 나왔어요. 오바마 대통령 특보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상원은 나가려거든.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야말로 하층민이다. 나는 어렸을 때 병원비와 집세를 내지 못해 엄마는 콜센터 직원, 아빠는 경비원, 나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다. 이렇게 얘기했다. 미국 국민들이 감동해버려요. 그래 오랜 네 잘난 년인 줄 알았더니 너도 고생했구나. 너는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알아주겠구나. 소통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치인들과 소통도 그런데 부모 자식까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내가 요약해서 나는 아들만 둘 키워요. 아들만. 큰 아들은 혹시 제가 제자랑 같은 거 있으면 저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나고 한 집안 5명 고시. 그래 우리 형제들 송영길이가 그때 붙었고 내 아들이 서울여기 판사가 됐고 서울중앙원 판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범생으로서 열심히 했어요. 둘째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안 하더라고. 성적도 바닥이지. 그래서 부부싸움만 하면 어디요? 부부싸움 하면 서로 큰 아들은 자기 닮고 둘째 아들은 상대방 닮았다는 게 부부싸움의 대부분이요. 우리 어머니들 오셨으니까 한마디 물어봅시다. 왜 둘이 같이 낳았지 내가 낳은 거 아니잖아? 같이 낳고 왜 문제만 생기면 우리 마누라는 나만 잡아 죽이려고 그러지? 그거 할 수가 없대고. 여보 오늘 또 둘째가 뭐 어쩌고 부부싸움의 95%가 둘째 이 골치 때문에 생긴 거란 말이에요. 어떨 때는 둘째 아들하고 밥을 먹고 있으면 밥 먹는 것도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래요. 아니 비슷하게 생겼지 그러면 안 생겨? 그런데 이게 무슨 잘못을 했어 그러면 이제 마누라가 이제 둘째를 조지다가 취조하다가 계속 거짓말하니까 완벽주의 엄마를 이겨낼 수 없으니까 완벽하게 지도 대비를 해갖고 온 것 같아. 거짓 진술을 해봐. 당신이 제 취조해봐. 내 방으로 올라왔고 야 요한아 너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근데 사실은 이렇게 했지. 나 그럼 알거든. 그러니까
아빠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나도 어렸을 때 그랬다. 마음을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도 니같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왜냐면 내 짓거리를 아무래도 닮았겠지. 그때부터 소통을 하면서 둘째가 완전히 사실은 이 모범적인 큰아들과 골치의 둘째들 사이에서 얘가 희생될 뻔했는데 내가 그걸 붙잡았어요. 붙잡아가지고 이 소통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 자식들이 소통이 한 사람 둘이 다 되면 좋고 적어도 한 명하고 돼야 돼요. 다 남겨봅시다. 넘겨봐. 뒤로 빠꾸.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책 송간의 공법이 20만 부 팔렸다고 뭐 신문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건 120만 부가 팔렸대요. 우와, 120만 부가 팔려? 좋은 책이니까 팔렸겠지. 그래서 내가 봤어요. 좋은 책은 좋은 책이라고. 그런데 좋은 책은 좋은 책인데 120만 부 팔릴 정도는 아니요. 왜 그랬을까? 제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여러분, 우리 애들 고등학교, 대학교 이 시집가기 장가가기 전에 얼마나 아파.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빠꾸 맞고 아프고, 취직시험 떨어져서 아프고, 이거 대학교 들어갈 때 또 아프고 상처받고, 정말 아픈 일 투성이거든. 번민과 방황과 상처라고. 그런데 제목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힘든 것이 내가 청춘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모두가 다 위로를 받고 싶어 해요. 화가 나 있어요. 옛날에는 헝그리 소사이어티였습니다. 배가 고픈 사회였습니다. 나는 동치미 국물에 고구마 하나로 때우고 남하고 다녔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난 장남인데 1m 74밖에 안 되거든. 송영길이 막내인데 걔 1m 86이요. 왜 이렇게 키가 차? 걔는 지게를 안 졌거든. 나는 1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짐을 지고 다녔어요. 눌러가지고 안 커요. 눌러서. 근데 그때는 헝그리 소사이어티인데 지금은 앵그리 소사이어티. 화가 나 있어요. 무엇인가 불만이요. 그리고 앵그리 소사이어티는 소득이 어느 정도 높아져야 나옵니다. 안 그런 데는 앵그리가 화날 것도 말 것도 없어. 배고프니까. 옛날에는 배고픈 사회였다면 지금은 배 아픈 사회입니다. 배가 아파서가 아니고 성질나 있다 이거야. 자, 부러진 화살 이거 석궁으로 쏘아버린 거 아니에요. 쏘아버린 거. 예? 판사한테. 저도 감옥에 10 며칠 동안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서울교도소에 들어가 있었어요. 나중에 벗겨져가지고 나왔는데 거기가 옆방에 건너가비가 들어와 있대.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지 죄에서 죄져가지고 들었던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다 억울하게 왔대. 억울하게. 다 우리는 억울한 마음이 있는데 그 판사를 향하여 성대 교수가 화살로 쏘아버리니까 아이고 통쾌해라. 스트레스 해소되니까 이게 그 섭섭한 마음, 앵그리 화난 마음을 풀어주니까 대박을 친 것이요. 앵그리 버드라는 저 만화 영화 혹시 어머니들 보신 적 있어요? 저게 대충 무슨 얘기냐면은 저 주둥이 큰 새가 있고 돼지가 있어. 돼지 만화 영화야. 그래갖고 돼지들이 막 새 알을 모아가지고 먹으려고 한 것을 저 주둥이 큰 새가 나타나면 막 조사버리거든. 너무너무 통쾌하거든. 절대 다 저 나쁜 돼지. 그러면서 스트레스 해소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앵그리된 마음을 풀어주고 소통을 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대박을 친 것입니다. 자, 다음.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관심과 기대, 꿈, 목표를 설정해주고 인정과 격려와 칭찬, 꿈을 실현한다. 이거 다른 데도 다 나온 얘기예요. 다음 넘겨봅시다. 교육과 국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들어가 봅시다. 국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는 National Wealth Survey라고 합니다. 국부조사. 저는 1979년 5월 6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던 해였어요. 송하성 행정고등고시 합격을 증명한 경제기획원 근무를 명한. 그래서 경제기획원을 막 갔을 때 첫 나한테 보여준 것이 국부조사라는 것이죠. 많은 팀들을 데리고 돈도 많이 썼습니다.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인가 조사한 것입니다. 첫 국부조사가 79년도 했어요. 20년마다 국부조사를 한 번 합니다. 그때 국부조사를 해봤더니 국부란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조사하는 거예요. 집이면 집값, 건물이면 건물값, 기계, 공장값 이런 거 보태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재산 플러스 땅값까지 하는 거예요. 그거 엄청난 한 몇백 명이 투입됐고 돈도 많이 썼어요. 그 조사. 남한의 땅이 299억 평입니다.
나만의 땅이 299억 평인데 강원도에 한 평에 6원짜리부터 저기 명동에 2,300만 원짜리까지 77등으로 쪼개서 그걸 다 합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재산값은 13조 원이었고 땅값은 1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5조 3천억 원이 그때 국부였습니다. 그때 돈으로. 그래서 이제 20년마다 한 번 하기 때문에 1999년도에 했죠. 그랬더니 3,200조가 우리나라 국부였습니다. 우리 권사님 몇 조 하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오죠. 우리 권사님 계신 여러분, 내가 좀 감이 오게 해드릴게. 나는 이 경제를 한 사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잠에 숫자로 꿈을 꿀 때도 있다니까. 220조밖에 예산이 안 되는데 대통령까지 뭐 한다 그래서 나 대통령한테 보고했어요. 그때 전두환 대통령 때. 대통령이 지시한 10개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되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안 되는 이유 해가지고 청와대 것도 내가 잘라버렸어요. 청와대 것도 내가 자르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입이 이상하게 벌어져가지고 무슨 이상하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 내가 직접 전화했지.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그러냐. 그런 소리 하지 마. 또 그런 소리 하고 다니면 있는 예산도 내가 깎아버리겠다 그랬어요. 이 숫자로 보면, 자, 잠실운동장에 10,000명이 모였습니다. 몇 명? 10,000명. 몇 명이요? 10,000명한테 한 사람한테 10,000원씩 나눠주면 그게 1억 원입니다. 1억 원. 응? 그런데 한 사람한테 10,000명씩 안 나눠주고 한 사람한테 1억씩 나눠주면 그게 1조라 이 말이요. 대충 감이 왔어요? 그 정도 되겠구나. 감이 왔어요? 그게 이 조 단위가 그럽니다. 그런데 3,200조였어요. 그래서 이제 20년마다 국보조사하는 건 너무 멀다. 세상이 빨리 발전했기 때문에 10년마다 하자. 그래서 2009년도에 국보조사를 했네. 돈 많이 들었어요. 대한민국 국보가 7,003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보가 우리가 7,003조에 많이 우리의 국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재용이 재산 조사해봤어요. 주식값 조사해봤어요. 이재용이보다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이가 돈이 더 많아요. 응? 우리나라 최고 재벌의 아들이 보다도 그 주식값이 더, 김택진이 것이 더 많아. 이 젊은 과학자 상인들 것이 더 많아요. 김택진, 이수만 여러분 또 용사가 들으셔야 돼. 뭔만 차고 태어났다고?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 더 부자가 됐어. 뭐냐? 우리의 진정한 국부는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 우리의 손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식들의 뇌세포 속에 들어있는 꿈과 희망과 비전이야말로, 믿음이야말로, 꿈이야말로 국부 중에 국부지. 그것이 우리의 미래지.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것이 우리의, 여기다 우리를 기도를 하고 우리 자식들, 손자들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꿈을 갖도록 해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국부란 말이야. 다음 넘어가 버려. 이제 김택진, 이수만 다 나왔네. 이혜진, 얘들이 이재용이보다 더 부자고 김택진, 이혜진가 더 부자라니까. 다음 희망, 꿈, 열정 들어갑시다. 다 나 할 얘기 해버렸네. 들어가. 빨리빨리 들어갑시다. 예.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성공 비결을 물을 때마다 나는 주저없이 교육의 힘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음, 이게 빌리 브란트입니다. 전 서독 총리. 나는 이 말에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외우고 다니네. 뭐라 그랬어요? 19세기 말에는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세상을 지배했고 20세기에는 경제력이 큰 나라가 세계를 좌지우지했으나 21세기는 자녀 교육 잘 시킨 나라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식 교육이, 특히 우리는 신앙으로 교육시키지만 이 세상은 앞으로 사람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똑똑한 놈 몇 명만 있어도 막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자, 넘어갑시다. 자, 이거 또 넘어갑시다. 자, 꿈을 가져라로 들어갑시다. 자, 로저 롤저는 꿈을 가졌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도 꿈을 꾸어라.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생명력 없는 인형 같다. 박지성, 나폴레옹 힐. 넘어갑시다. 나는 이 로저 롤저 얘기하고 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아까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가난했어요. 6남매의 장남. 그러면 송화성 장로가 교수인가 당신 말이지. 그러면 당신은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니었냐 이거야. 그러니까 고등부시도 학교하고 좋은 학교도 나오고, 유럽의 최고 학교, 미국의 최고 학교 나오고, 청와대 뭐 높은 처가복까지 올라가고, 또 자식들도 그렇고 동생들도 다 그렇게 만들고. 당신 머리가 좋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거든. 초등학교 때 저는 이 전라도 고흥에 태어났는데, 고흥의 농부의 아들, 초등학교 때 한 반에 4명 내지 5명 주는 우등산 호흡 받았어. 성적표를 띄어보고 잘못했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신다고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때는요, 시골에 한 방에 다 같이 엄마 아빠 같이 잤어요. 우리 농가에 한 방은 할머니가 쓰고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어머니 우리 4형제 딸 둘은 아직 안 태어났어. 다 같이 잤어요. 그때는 부부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한 11시쯤 됐는데 아버지가 자고 어머니가 자고, 어머니 젖을 물고 송영길이가 있고, 이렇게 내가 제일 문 쪽에 잤어요. 5학년 내가. 근데 11시 반쯤 됐을 텐데 우리 아들들이 다 잤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은밀한 대화를 둘이 했어요. 내가 그거 안 들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들어버렸다니까. 내가 안 자고 있었어. 이 전라도 고흥 사투리가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아이고, 저 큰아들이라고 태어난 것이 나이 얘기요, 나이 얘기. 공부도 땡별나게 잘하지도 못하고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것이 없다 이거야. 보통은 돼. 아주 밑은 아니고 중간은 된다 이거야. 공부도 땡별나게 잘하지도 못하고 어리버리 해가지고 빙신짜리 같이 두드러 맞거나 댕기고, 저것을 저 어디다 쓸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글쎄 말시. 별로 실망한 거예요. 이 큰아들이 똑똑하지 못한 게 실망한 거야. 그 싸움도 못해. 나는 축구도 왜 그렇게 못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 축구팀에 들어가면 한 점을 아예 봐줬어요. 플러스 해줬어. 구멍이라고 소문나고,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공이 가랭이로 쑥 들어가고 슛골이 돼버려요. 동작도 뜨고 싸움도 못하고 공부도 특별히 잘하는 것이고, 이런 정말로 운명이요. 가난하고 공부 특별하게 잘하지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어머니 친정 외갓집 벌교에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눈칫밥 먹으면서. 이때까지 상은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내가 우리 집 축복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동생 둘을 데리고 제가 자취를 광주로, 아버지가 면세가 되셔가지고 그나마 광주로 유학을 왔어요. 저는 집이 어려우니까 상업학교 광주 상고 다니고, 제 밑에 놈은 중학생, 그 밑에 놈은 초등학생 셋이 방을 하나 얻어놓고 초중고를 머시매들 셋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말이 자취지. 어떨 때는 굶기도 하고, 어떨 때는 라면 끓여 먹고, 김치 떨어지면 어떨 때는 그냥 멸치를 장에다 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축복이 어떻게 왔냐면은, 이 자취방을 얻은다고 얻은 것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 대광교회 옆에다 얻어버렸거든. 여기서부터 축복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가능한 한 한성교회 옆으로 이사 오세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새벽도 빡빡 나오고 말이지. 그런데 새벽마다 종소리가 나고, 이 음악을 찬송가 이렇게 음악으로 틀어주는데, 새벽 5시 틀어줘요. 5시 반부터 새벽도 시작해요. 처음에는 시끄럽게 들리더니 나중에는 아주 은혜스럽게 들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 찬송가 소리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지금 광주 동명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최기채 목사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 아예 나무로 파놨더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런데 구하면 주냐고? 세상에는 구하면 거의 안 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하면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너무 감동적으로 들리더라고. 누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사람도 안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느냐.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너무 감동이 오더라고. 이야, 너무 감동받고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새벽 기도 가는 일 드물어요. 엄마 따라서 몇 번 갈 수는 있는데, 나는 고흥에 쌀 가지러 가고 김치 가지러 갈 때하고 몸이 아플 때를 빼고 날마다 새벽 기도 나갔어요. 처음 나가서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그 서기은 장로님이라고 은혜스러운 장로님이 있는데 그 뒷자리에 앉았어. 그래가지고 좀 들어봤어.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이 존경받는 장로님이 벤치마킹을 좀 하려고 들어봤더니 장로님이 은혜스러운 장로님이셔. 하나님 아버지 뭐 하더니 담임 목사님 주의 종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더라고. 한 30분 하고는
역시 주의 종, 하나님이 주의 종을 입으로 쓰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방언으로 해. 방언으로 한 3시간 해버렸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아이고 너무 길고 못 알아먹겠다. 그 다음날은 그 장로님 뒤에 앉아갖고는 배울 것이 없어. 못 알아먹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남자 집사가 한 사람 있는데 한 20분 기도하면 집으로 뿅 가는 집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뒤에 앉았지. 그래가지고 들어봤어요. 봤더니 이 기도를 이렇게 하더구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뭔 죄를 졌는 모양이야. 막 한참 한 10분 정도 죄를 회개하는 것 같아. 10분 지나니까 갑자기 태도가 획가닥 바뀌어가지고 주시옵소서 막 그러더라고. 기도라는 게 별거 아니네. 먼저 지 죄를 회개하고 뭘 해주란 것이 기도인가 보다. 나도 죄를 회개하려고 앉아있는데 죄가 없는 것 같더라고. 고등학생이 뭘 모르니까 죄의 개념을. 그래서 동생들 두드러 팬 거 이런 거 대표적인 죄를 좀 회개하고는 주시옵소서 하려는데 안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한 꿈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이분은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기도 10분 이상 하면 할 얘기가 없는 사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어. 될 일은 가만히 놔둬도 될 것이고 안 될 일은 택도 없는 일이고 기도할 것이 없어. 그냥 그대로 하고 하나님 안녕, 나도 안녕, 모두 안녕, 나가면 기도할 것이 없어요. 합리적으로 빌립같이 계산하면 기도할 것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한 2시간씩 1시간씩 앉아있는 사람이 기적같이 보이더라고. 나도 한 5분 하나님 안녕, 나 안녕 나왔지 뭐. 그럴 때 그때 저에게 우리 집안에 축복이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구 서문교회에 계시는 이성은 목사님을 모시다가 광주 중앙교회 정교 목사님 계신 중앙교회에서 청년과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을 위한 수련회가 열렸어요. 겨울방학 수련회 3일 동안 하는데 그 수련회의 제목이 오늘의 요셉들아 큰 꿈을 가져라 하는 제목이었어요.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큰 꿈을 갖고 믿음을 지켰고 어떻고 했기 때문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까지 되고 축복의 줄기가 됐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강한 경상도 사투리로 전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들려요. 나는 경상도 사투리는 앞에가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스럽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같이 전라도나 충청도는 말이 쭉쭉 쳐져버려. 근데 난 조영기 목사님이 저렇게 하나님이 거기에 쓰신 것은 큰 은혜를 받아서 쓰시겠지만 그 중에 1% 정도는 경상도 사투리 덕도 봤다고 생각하네. 앞에다 액센트를 두고 막 때리는데 정신이 하나도 정신. 너무너무 나는 감동을 받고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노트에 적어가지고 집에 와서 읽으면서 은혜 보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애들은 안 왔지만은 그래도 저희 집안을 그야말로 농부의 무지랭이 농부 아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키웠던 씨가 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성은 목사님이 그 설교했던 마지막 날 클라이맥스만 흉내를 내볼까 하는데 내볼까요? 할렐루야.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굉장히 고함을 크게 지를 거거든. 귀가 약한 사람 좀 막으라고. 키도 크신 분이 올라왔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700여 명의 청년 소년들이 있었어요. 막 클라이맥스로 올라가는 그 부분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십시오. 찬란하고 영롱한 꿈을 꾸십시오. 사람은 자기가 꾼 꿈만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중에 커서도 골목에 조그마한 전빵 주인이 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전빵 주인밖에 못 됩니다. 더 큰 꿈을 가지십시오. 설교가 그거였어요. 나는 고흥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상업학교 가서 주판 열심히 놓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은행이나 농협이나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월급 받아 밥 좀 먹고 살고 아버지 어머니 맛있는 것도 사주고 동생들 납품도 보태어주고 그래야 되겠다는 것이 나의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들으니까 그것은 꿈이 아니더라고. 그것이 무슨 꿈이냐고. 먹고 살기 위한 방패. 나는 바로 폐기처분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큰 꿈을 갖게 됐어요. 진짜. 그랬더니 그 다음날 첫째 변화가 기도가 달라지더구만. 기도를 고등학생이 40분 하기 어렵습니다. 40분 동안 쭉 앉아요. 근데 기도가 재밌는 거예요. 소통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가 나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광주 상업고등학교에서 수석하게 해주십시오. 전체에서 이렇게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큰 꿈이 있는데 우선 지학교부터 1등을 해야지. 처음에 지금 반부터 하더라도. 그런데요, 제가 광주 상고가 그 당시 저 컸을 때 상업학교 우수한 애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가난해서 거기 왔지. 예?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어디 나왔죠? 포상고. 노무현 대통령 어디 나왔어요? 부산상고. 이명박 대통령 어디 나왔어요? 동지상고. 다 상고 출신들이 대통령 됐잖아요. 응? 그 뭐냐면 집이 가난해서 그렇지 우수한 사람들이 제법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주상고는 맘모스 학교였습니다. 한 학년이 1200명, 3600명이나 되는 학교였습니다. 거의 주간 600명, 야간 600명. 주간은 특수학년이가 빼고 야간 600명 중에서 내가 몇 등을 했냐 그 당시에 130등을 했습니다. 주파는 특히 내가 손이 커서 못 나가지고 320등인가 했어요. 그리고 중간고사에 한 2개 틀리면 300등이 돼버렸어요. 전혀 우수그룹하고 관계없는 중간치기에 불과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수석을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말고 불가능하지. 불가능하지. 그 1등부터 20등까지는 정말 가난한 전라도의 농부의 아들,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지 경기고등학교도 올 수 있는 애들이에요. 진짜 수재들이었어요. 호남의 명문 광주 서중에서 광주 일고를 안 가고 은행에 취직하려고 광주상고로 온 애들도 16명, 2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게 나 도전한 거예요. 야, 정말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얼마나 이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공부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미쳐버릴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지금도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3학년 8반 송하성이 눈을 보면서 강의할 때가 많았다. 내 눈이 불타오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나이에 동생들이랑은 형을 따라가죠. 방도 따로 쓴 게 한 방에 셋이 지금 라면 끓여 먹고 밥해 먹고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첫째, 제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아무리 떠들어 봐야 우리 성도님들이 증거를 내놔야 할 거예요. 첫째 증거가 동생들이에요. 바로 밑에 동생은 호남의 명문 광주일고를 졸업해서 사립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사법고시에 6등으로 붙어서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장 판사 차관급입니다. 대법원 판사 발음이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그때 그놈이 중학생이었지. 그 다음에 송영길은 여러분 알다시피 걔도 운동권에 있다가 나중에 사법고시 붙고 국회의원 3번 하고 지금 인천광역시장 하고 있지 않냐고. 아니 돈이 있어 빽이 있어 무지랭이 농부 아들들 3명 아니요. 그거 있었는데 형이 큰 꿈을 갖고 교회 가자면 따라왔어요. 안 가면 나 때렸으니까.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공부에 미쳐버리니까 이놈들도 할 수 없이 반 정도 미치다가 저렇게 잘 돼버렸다니까.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보는 것 같네. 그 둘째는 1년 한 4, 5개월 된 것 같아요. 제가 꿈을 갖고 기도한 지. 예. 제가 1206명 중에서 광주상고 전체에서 수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나더군. 하나님은 구하면 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농부의 아들들, 무지랭이 농부 아들이 주 앞에서 꿈을 갖게 되고 그 아들 송하성이가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공부에 미쳐버리니까 그 조그마한 보잘것없는 자취방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있고 무슨 빽이 있냐고. 꿈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게 해준다고. 꿈이는 그래요. 조현희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꿈이 있는 학생은 꿈이 없는 학생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더 잘하게 되겠지.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꿈이 있는 기업인은 꿈이 없는 기업인보다 더 돈도 열심히 먹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저축하고 그래가지고 더 해서 더 크게 기업을 잘하게 되겠지. 보통 이렇게만 생각해요. 합리적으로. 그런 정도가 아니고 꿈이 있는 사람은 처음에 꿈을 향해서 쫓아가지만은 좀 가다 보면 꿈이 그놈을 데리고 가버린다니까. 또 잘 못 알아먹은 것 같은데. 꿈이 이루어지게 해준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이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 여기에 제 꿈 얘기만 좀 했는데 여기 로저 롤즈 얘기를 하려면 로저 롤즈는 흑인이었습니다. 뉴욕의 할렘가에 살았습니다. 할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할렘가라는 게 뭐예요? 거기에 문제 있는 학생 브로큰 패밀리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피어폴 선생님이라는 분이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4학년 때 와봤더니 이놈들한테 지금 학업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꿈을 심어. 얘들이 꿈이 없으니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선의의 거짓말 영어로 뭐라 하더라? 화이트라이라고 해요. 하얀 거짓말. 야 너희들아, 나는 손금을 아주 잘 본다. 나 손금은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손금 볼 줄 모르거든. 거짓말이야 거짓말.
너희들 중에 손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담임선생님 나한테 손을 내밀으라. 담임선생님이 얘기니까 이제 속아서 한 대여섯 명이 손을 내밀었겠지. 그러면 좋게 얘기해 줍니다. 꿈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 너희 이렇게 잘 될 것이다. 너는 이렇게 잘 될 것이다. 좋게 얘기를 해줘요. 꿈을 갖게 하려고. 그 중에 로저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저 롤저라고 하는 학생이 손을 내밀었어요. 흑인인지 몰라. 아이고, 흑인이 그렇지 않아도 살도 검은 것이 때까지 끼어가지고 얼마나 검을까. 그걸 턱 내밀었어. 그러니까 또 손금을 본 척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보고 심각하게 좀 보는 쇼를 좀 하다가, 야 롤즈야, 네 손금을 보니까 너는 미국의 최초의 뉴욕 주지사가, 흑인으로서 최초 뉴욕 주지사가 될 것이라고 네 손금에 나와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거기서 롤즈는 감동을 합니다. 우리 담임선생님이 내가 뉴욕 주지사가 될 거라고 하십니다. 감동받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나를 나무래고 스콜도 하고 크리티사이즈만 했는데 우리 담임선생님 내가 주지사가 되고, 그렇다, 나는 뉴욕 주지사가 될 것이다, 되고야 말 것이다. 이 꿈이 빡 들어와 버린 거예요. 꿈이 들어오니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집이 가난하니까 신문 돌리게 하고 구두 닦고 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꿈이 있는 사람은 DNA까지 달라진다니까. 그래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도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을 들어가서 나와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해가지고 만 51세 때 미국의 뉴욕주는 서울시와 같은 거예요. 미국 돈의 50%, 55%가 뉴욕에 있어요. 거기에서 53대 뉴욕 주지사로 당선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바마는 약간 튀기 껌등이요. 백인하고 섞인. 그것도 20년이나 지나 80년대 숫덩이 껌덩이가 이게 주지사가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뭐 노예 해방이 되고 평등권 해도. 그런데 당선이 됐다. 그런데 그 주지사 취임식장이 눈물의 취임식장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역사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 피어폴 선생님도 모셔놨어요. 할아버지를 모셔놨죠. 그래갖고 My lovely citizen,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난 어렸을 때 꿈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기댈 언덕도 없었습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피어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꿈을 주었습니다. 나를 뉴욕 주지사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흑인으로서 최초로 뉴욕 주지사가 될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나는 뉴욕 주지사가 될 것이라고 믿었고 또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자리에 뉴욕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나는 이 뉴욕시를 나같이 꿈을 가질 수 없는 사람, 기대는 언덕도 없는 사람, 아무도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도,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캄캄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뉴욕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연설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로 만든 꿈도 그대로 하니까 돼버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하고 소통해서 가진 꿈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제가 최근에 여의도 대성전에 세움받았습니다. 내 아이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거기서 누가 부탁해서 내 같이 리바이벌을 하래. 많은 여의도 대성전,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 거기 가서 내 엄마 아빠들한테 혼 좀 냈어요. 그대로 리바이벌을 해야죠. 우리가 나도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했던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 맞습니까? 자녀의 꿈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고뇌했습니까? 솔직히 말해보라고. 뭘 했냐고. 학원만 좀 벌어다주고 과외비만 주고 성적만 올리라고 그랬지. 좋은 학교만 들어가고 그랬지. 뭘 했어? 막 웁디다 울어. 여의도가 막 울었어.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자고. 씨앗이 있어야 씨앗이 나올 거예요. 진정한 꿈을 갖도록 자녀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그렇게, 아이고 송장로, 그래도 머리가 있어야 꿈을 이룰 거 아니야. 제가 그 얘기 좀 합시다. 넘겨봐요. 그게 있는가 모르겠다. 요건 나의 얘기네. 나는 평범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운 환경 속에도 큰 꿈을 꿨고 그 꿈을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들에게까지 전개시킨 결과 5명의 고시 합격자와 세계 명문대생이라는 놀라운, 너무 나 자랑한 것 같아서 그렇고. 넘겨보세요. 롤프 옌센 얘기, 드림 소사이티, 꿈 얘기입니다. 나보고 꿈 전도사라고 그러대. 자, 넘어가 봅시다. 어느 때문에 그냥 먼저 얘기하죠.
아니 송장로님, 송교수님, 내 아들, 내 그 딸은 보통 머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꿈을 이룰 수 있냐고. 자, 우리 그 교육계에서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을 모르면 그건 가짜입니다. 하워드 가드너, 하버드대학교 교수야. 교육 심리학 교수.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머리는 하나의 공부머리만 있는 게 아니고 한 9개 정도의 다중지능 구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있고,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공간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을 이 머리가 8, 9개의 다중지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꿈이 있고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이 다중지능의 프로파일이 바뀌어져 버린대요. 너무 내가 말을 어렵게 했나? 다시 말해서 꿈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그 말이요. IQ가 좋아진다 그 말이란 말이야. 꿈이 없고 열정이 없으니까 머리가 있는 그대로 그냥 푹 썩어가는 거지 뭐. 어? 아니 송화성이 보통 머리였지. 내가 무슨 초등학교 때 우등산도 못 받았지. 전 세계를 내가 누비고 다녔잖아요. 무슨 머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꿈이 있고 열정이 있으니까 머리가 좋아지는 중간에 좋아져서 그런단 말이에요. 자녀가 꿈을 심으라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손자는 머리가 그냥 팀이 해가지고 될까? 회개하시오. 응? 예,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가 발표한 거 있죠. 김주환 교수 연세대학교 영상의학과 뭐라고 했냐면 이 양반은 뭘 조사해서 발표했냐면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IQ를 발표했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빼고, 평화상은 멍해도 받을 수 있으니까 빼고, 해서 여러분 우리 아인슈타인 180이거든 IQ가.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평균 IQ가 얼마쯤 될까? 대충 짐작으로 120? 그거 어디서 봤어? 한 160은 넘겠지. 평균 IQ라니까 평화상은 뺐다니까. 자, 어떤 세계? 아인슈타인이 180이고 노벨상, 경제학상, 물리학상, 수학상, 140 정도. 사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정확하게 140은 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140은 미니멈. 그런데 발표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IQ가 아까 말씀드린 121이었습니다. 121이었는데 121은 102짜리도 있고 101짜리도 있고 104짜리도 있었어요. 평균이니까 200짜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이니까 그래 될 거 아니에요. 나 100 이하는 나 잘 모르겠어. 안 해봐서. 100만 넘으면 꿈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노벨상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지가 꿈이 없고 열정이 없으니까 안 해놓고 머리탈이 하는 거였어요. 우리 자녀들의 꿈을 갖도록. 그리고 우리도 회개해요. 우리도. 나도 내일마다 회개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장로들한테 내가 꿈 타령을 하면 아이고 송장로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인데 꿈 우리는 그만하고 그냥 대충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거든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우리가 늙어가도 나이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갈 때 새끼들이 저그 아버지를 보면서 저그들이 저그 꿈을 이루어 나간단 말이요.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절대로 뒷방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꿈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사님들 위로 받으십시오. 앞으로 120년 동안 산다 그러는데 아이들은 뭐 이제 청춘이에요. 청춘 꿈은 다시 한번 꾸고 제 2모작 또 시작해야지 뭐. 그러면 자식들이 감동받는다니까. 자식들이 손자들이 감동받아요. 자, 여기 자, 저기 보면 꿈을 이루는 5가지 단계입니다. 꿈을 가져라, 생생하게 상상하라, 간절하게 구하라, 진정으로 믿어라, 열정적으로 도전하라. 이건 송화성 장로, 송화성 교수가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책 저 책을 베껴가지고 종이대기를 때려 붙이다 보니까 저렇게 나오더라고. 다 그게 그거더라고. 다만 여기에 나는 진정으로 믿으란 말을 강조했지. 우리는 신앙이니까 진정으로 믿고 말이죠. 다음 꿈을 가져라. 송간의 공부법, 교육법인데 자 무슨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들어갑시다. 송간의 공부법. 제가요 송년길이 그 인천광역시장
취임식을 하는데 거기 안 갔습니다. 아버지만 보내고. 큰행에 가면은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이가 있다르던데 송영길 형 송상득이도 있나 보다 그럴까 봐서 아예 동경을 갔어요. 동경으로 갔더니 동경에서 돈 많은 선배가 있어요. 나보다 10살인데 돈 많이 벌었어요. 어이 송 박사, 자네 말이야 호텔에 자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보름이고 한 달하고 쉬었다가. 동경에 얼마나 집이 컸으면 보름이고 한 달하고 놀다 가라 할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도 호텔비도 아낄 겸 잘 됐다 싶어가지고 하루만 자고 그 다음날 그 집으로 갔더니 진짜 돈 많이 벌었더라고. 아인같이 생긴 사람들이, 일본 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여자도 왔다 갔다 뭐 막 음식하고 집도 크고 그냥 뭐 방학이 마지막까지 있다 오고 싶더라고. 근데 첫날 저녁에 긴자로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일식으로 날 대접을 해요. 부자니까 나 오니까 좋아가지고 날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첫 마디가 어이 송 박사, 대한민국에 제일 멍청한 놈 10놈을 뽑아내라 하면 그 중에 자네가 들어있다. 내가 들어있대요. 또 제일 답답한 놈 10놈을 뽑아내면 거기에 또 나가 들어있대요. 아니 선배님 말을 그냥 바로 해요. 뭐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 무슨 말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가죽을 둘러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지 자식 사랑하고 지 자식한테 헌신하는 마음은 다 똑같더라 이게. 금둥이나 흰둥이나 황둥이나 다 똑같더라 이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영어로 말하면 모아 세크리피셔 보다 더 헌신적인 민족들을 봤더니 이스라엘하고 한국, 중국, 일본이더래요. 보다 자녀들에게 희생. 그걸 가지고 또 연구를 해봤대요. 이 네 나라가 다 비슷하겠지만은 네 나라 중에서 누가 더 어느 민족이 더 자식한테 희생적인가? 그게 참 구별하기 어렵더래. 비슷해가지고. 여러분 중국도 자식은 하나밖에 못 낳기 때문에 자식한테 올인합니다. 일본은요 저기 자식 동경대학 보내려고 육수 칠수 해요. 그래서 한자로 랑인이라는 계급이 있어요. 랑이 재수생이라는 하나의 사회적 직업이야. 재수생이 지금 하도 그런 놈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해봤더니 대한민국이 보다 더 자녀들한테 희생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선배님 왜 그랬어? 정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용서하고 들으셔야 돼. 어이 송 박사, 세상에 자식들 과외비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노래방 도우미도 가버린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뭐 그까짓 거 뭐 자식을 위해서 뭘 이 정도로 희생적인 것이 대한민국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우리 기대를 항상 맞춰줘요? 안 그럴 때가 더 많아요? 그렇지. 우리 기대를 맞춰주는 자식이 몇 명이나 되겠어? 우리 기대가 높아서도 그러겠지만. 자, 그래가지고 저한테 자네의 일대기에 보면은 자네는 보통 사람으로서 수제같이 된 사람 아닌가? 본래 머리는 뛰어난 것이 아니고 보통이었는데. 그리고 가난했지 않는가? 백도 없었지 않는가? 그리고 죄송합니다. 나 얘기를 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네 얘기가 하면 자네가 교회 다니면서부터 뒤집어져 가지고 동생들도 열심히 시키고 그래서 동생들 나 밑에 3명이 다 고등고시 합격했어요. 송영길 밑에는 여자아이. 그냥 하버드 나왔지. 지금 정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전파관리과장을 했어요.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거야. 빽이 있어, 돈이 있어, 무지랭이 농부 아들이. 이것은 자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고, 또 아들이 또 판사가 됐지 않는가. 이것은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는, 이것은 신화 같은 얘기다 이거야. 그 신화를 책으로 써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내가 공법 책을 다른 데서 공법 책을 쓴 것을 갖다 줄 테니까 하네요. 내가 오늘 3권을 가서 여러분 중에 청취 태도가 좋은 사람 바로 오늘 내 사인해놨습니다. 꿈이라 드릴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본말을 할 줄은 모르는데 읽을 줄은 알아요. 그래서 일본 책을 다 갖다 놓고 미국 책도 갖다 놓고 아예 호텔비도 안 내고 부잣집에서 읽어봤더니 시즈다 공부법이라는 것은 지는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아들을 동경대학에 넣었어. 또 손자를 동경대학에 넣었어. 내가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보니까 애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더라. 그걸 책으로 쓴 것이 시즈다 공부법이에요. 핫도에 아마 공부법은 촌놈이고 이 가난한 애인데 지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동경대학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본 고시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한 그 얘기를 또 책으로 썼어요.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 서양의 힐 공부법이 있고 대한민국은 서초동에 그 고승덕 공부법 있잖아요. 고승덕. 또 7막 8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부법, 일본에 있는 모든 공부법, 서양에 있는 공부법을 다 읽어봤더니
아이고 성도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만 한마디만 또 못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한마디만 못해. 세상의 공법이라니. 아이고 그래서 공법이 난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사실 내가 아는 것보다도 모르고 있는 것이 많더라고 걔들이. 그래서 내가 신앙의 기초에서 공법을 썼더니 저기 히트를 쳐가지고 내가 아침마당에 나가고 CBS, CTS 나가고 EBS 뭐 대학방송 TV 나가고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저희 자세히 보면 믿음으로 공부 잘하는 방 전도법이에요. 나는 부산에 가면 그 수영로 교회라고 큰 교회 있습니다. 그거 하고 이제 KTX 타려고 올라오려는데 뚱뚱한 아줌마 둘이가 나한테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 앉아있는 거에서. 송 교수님 아니세요? 아, 예, 그렇습니다만 저 잘 모르겠는데요. 아이고 송 교수님 텔레비에서 봤어요. 이 돌아다니도 못하겠어 하도. 이것은 제가 이것이 전도의 수단이 되는가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송간의 공법은 보통 사람이 수제가 되는 법, 그리고 돈 없이도 돈을 적게 들어도 공부 잘하는 법이라고 대한민국 교육에서 세 가지는 나름대로 썼습니다. 공법이 히트를 치자 송간의 영어 공법을 영어 우리 하기 돈만 많이 들고 어렵거든. 다 방법이 있는데 저야말로 얼마나 고생했어요. 영어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돼. 미국 가가지고 외교관 가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두 아들하고 나하고 셋이 미국 간 지 7개월쯤 됐는데 나 영어 갖고 사실은 덕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응? 영어에서 나 서울대학 떨어졌어요. 서울대학 못 갔어. 성균관대학 경제학과 그 80명 모집했는데 78등 꼴등에 세 번째 들어갔어. 그거라도 들어가게 된 것이 영어를 열심히 해서 들어갔거든. 서울대학교 대학원 입학시험에도 영어 좀 덕을 봤지. 고등고시도 1차 시험에 영어가 있어요. 영어에 떨어져서 2차를 못 본 사람은 그 덕을 봤지. 그리고 미국에 외교관으로 나갈 때도 경제 외교관이지만 서초동 외교안보 연구 나서 영어 시험 보라 그러더라고. 외무부 애들도 오고 우리도 간다고. 대경제기획원 엘리트 부처에서 점수 안 나오면 창피, 완전 창피잖아. 32명이 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성적이 내려놨더라고. 그렇다면 송화성은 영어를 좀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영어로 뭐 덕을 봤으니까. 영어를 미국 가서 이제 보니까 아들 둘하고 셋이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아들 둘이가 막 죽겠다고 웃는 거야. 근데 나는 무슨 소리인지 안 들리더라고. 계속 더 막 웃기는 거 막 배꼽을 잡고 웃는 거야. 나는 멍하게 있었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아들들이 나를 새끝 보더라고. 위대한 아빠가 왜 저렇게 멍청이가 됐지. 그래서 나도 할 수 없이 웃었어. 지금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있지. 대한민국 영어가 이거예요. 대한민국 영어 편제가 영어를 제대로 20조의 예산을 쓰고 돈을 쓰고도 사교육같이 영어에 전 세계 토플 점수가 114등인가 113등 되는 돈만 쓰고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돈 안 들이고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터넷 방송국을 뭐든지 공짜로 들을 수 있게 하고 책 편에서 이게 송간의 영어 공법 이 비전 콘서트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누구지 신은경 KBS 신은경이가 사회를 보고 난타까지 동원해갖고 이 부모들 6팀이 와서 공연을 합니다. 꿈과 희망을 갖도록 비전을 갖도록. 오늘 여러분들 기념으로 그것을 도장씩 다 나눠주세요. 그래 그날 일찍 오시면 여기서 하거든. 선능력 뒤에 진선여고 자리가 2,000석이나 돼요. 오셔가지고 자녀들 데리고 와도 좋고 꿈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야기가 흐트러 갔습니다. 아직도 좀 시간이 남았는데 자 공부법 얘기하다가 그렇게 됩니다. 다음 여기 이제 11장 24절 말씀 나왔습니다. 다음 기소한다. 자, 꿈을 꾸어야 꿈을 이루지. 생생하게 꿈을 그려라. 자 넘어갑시다. 제가 아까 했던 얘기가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론 이론입니다. 열정이 있고 꿈이 있고 열정이 붙으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이제 학생들한테 여기서부터는 강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머니들한테 우리 첫째는 먼저 꿈을 가지게 되면은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계획. 우리가 망대에 비유해서도 그렇지. 그럼 애들 보고 야, 너 이거는 꿈까지를 여러분 심어줘야 돼요. 나는 큰아들 요셉이, 내 큰아들이 요셉, 둘째 요한인데 꿈을 심기 위해서 미국에서 있을 때 그놈을 싣고 워싱턴 DC에 있을 때 뉴 헤이번까지 갔어요. 너무 멀더라고. 한 9시간 차로 운전. 거기가 예일대학교 로스쿨이 있거든. 그 다음에 하버드 로스쿨 보여주고 코넬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빠가 졸업한 조지타운 로스쿨로 왔어. 와가지고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꿈을
갖게 하려고. 그래서 조지타운 로스쿨 도서관에 앞에 큰 돌로 이렇게 써져 있거든. Law is not ultimate goal. 법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But a tool for justice.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 감동적인 말이 있거든. 지는 그때 나는 앞으로 법조인 판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대. 이 꿈을 갖게 하는 것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짜가지고 반복으로 심어줘야 되고 소통을 하면서 심는 것입니다. 애들한테 꿈을 맡기면 안 됩니다. 축구 선수가 된다 했다 그 다음날 또 가수가 된대. 이거 또 텔레비 보면 그 다음날 또 꿈이 바뀌어져 버려. 그러니까 애들한테 절대 꿈 맡겨두면 안 돼요. 소통을 하면서 주 안에서 기도하고 꿈을 설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반복으로 얘기해 줘요. 반복. 그 마누라하고 둘이 죽이 안 맞으면 안 돼. 아유, 난 둘째한테 치과 의사를 만들겠다고.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치과하면 그런 얘기해서, 어이, 남자가 말이야, 이 새끼. 치과도 물론 좋은데, 남 입이나 벌려가지고 일생 동안 그거 하고 있어라. 내 딸이 치고, 꿈을, 세계적인, 자, 이제 저희 얘기했으니까 내 둘째 아들 얘기를 하려합니다. 이건 녹화 안 되는 거죠? 녹화됩니까? 녹화돼요? 돼요? 녹화되면 안 해. 마누라한테 쫓겨나. 비리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둘째 아들이 이제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지더라고. 아까 첫째하고 둘째하고 다르다고 했잖아요. 미국에 가서도 항상 첫째 아들 선생님이 부르면은 칭찬받으러 갔습니다. 둘째 아들 부르면 깨지러 내가 갔어요. 4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대사관으로 전화가 왔어요. 내 외교관 할 때. 아니 당신이 송요한이 아빠 맞냐고 그랬대. 오늘 잠깐 들려줄 수가 없겠니? 그래서 그 초등학교에 갔어요. 갔더니 벌써 표정이 벌써 알잖아요. 당신 외교관 정말로 맞냐고. 아예 그냥 취조를 하기 시작하다고 말해서 아니 그렇게 그런데 뭐 잘못한 말인데 내가 미리서 내가 지금 뚱뚱한 미국 아줌마예요. 14년째 초등학교 선생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래. 어떻게 아니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에다 지 이름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한이가 지 이름을 안 쓰고 옆에 놈 미국 놈 이름 써버렸대. 점수 안 좋으면 깨질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많은 비리가 있지. 결국은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 이제 요리 들어왔어요. 이제 중학교였고 안양서중으로 왔어요. 큰 아들은 안양고등학교에서 큰 아들은 고등업대를 들어가고 둘째 아들은 안양서중 다니고 있었는데 여러분 공부 못하는 그 자식들 분들은 저 얘기를 잘 들으시오. 나하고 같이 아부합시다. 공부 못하는 것들은 꼭 공부 못하는 놈들하고만 친하다고. 깡패 같은 거 이런 보니까 벌써 폼이 깡패의 폼이야. 나는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자식 농사 절반입니다. 이제 저놈은 차관 고등학교 졸업장만 성적은 틀렸고 졸업하면은 그 공수부대나 그 해병대에 보내갖고 좀 두드리 맞춰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밥이나 먹고 사 이렇게 나는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계속 공부하라고 그러다가 집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집 나가면 이놈 새끼 오기만 하면 그러고 있다가 하루만 지나면 겁납니다. 혹시 죽어버리지 않았을까? 우리 마누라는 그렇게 막 원수 같은 놈 뭐 하더니 얼굴이 하얘졌더라고. 한 이틀 안 나오니까 벌써 얼굴이 자녀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청와대에 있었던 것 같아. 와이였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럼 맞아. 그래서 안양 경찰서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송 비서관인데 내 아들 어떤 놈 찾아내라 그랬더니 그렇게 높은 데서 전화 처음 받으면 그러지 말고 오셔가지고 내가 경찰서에 갔더니 그 형사과장 아주 잘 노련하게 생긴 그 너구리같이 노랗게 생겼다. 비서관님 혹시 그 요한이 친구 중에 아는 애가 있습니까? 알지. 목욕탕집 아들 용환이를 알지. 우리 아들은 요한이고 그놈은 용환이고. 그러면 됐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서장이 형사과장 둘이 얘기하라. 절대 용환이라는 놈한테 요한이 어디 있냐고 전화하거나 물어보면 절대로 안 된다. 저들끼리 연락했고 더 멀리 도망가 버린다는 거야. 다 저들은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요한이 어디 있냐 그렇게 물어보면 처음부터 안 된대.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 헌대로 따라오십시오 그러더니 탁 눈에다 힘을 주더니 탁 요한이를 만나면 딱 서가지고 뒤에 형사 둘 붙여준다 그랬어. 눈이 쫙 찢어진 형사들을 말이야. 탁 보면서 다 알고 왔거든. 네가 요한이랑 같이 있다며 앞서. 나중에 하면 안 돼. 도망가 버리니까 앞서. 만약 앞서지 않으면 너 경찰서에 잡아여버린다. 그렇게 얘기하래요. 나 그대로 했지. 시원을 했죠. 이놈이 이제 중학교 2학년 겁먹었을 거 아니야. 또르르 가더래. 그래서 따라갔지. 갔더니 아이고 내 아들이 머리를 노랗게 물들고 담배를 이렇게 하고 있더구만. 그리고 꼭 골치 같은 놈들만큼 몇 놈가 앉아있다. 안개가 좌우간 방에.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빠는 무서워해. 가자. 니도 남자고 나도 남자인데 솔직히 해요. 너 공부하기 싫지? 예, 아빠 공부하기 싫어. 니 그럼 뭐 하고 싶은데? 저는 만화를 그리고 싶어요. 아, 그럼 만화를 그려라. 나도 네가 행복한 게 좋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은 그냥 종이랑 다 사줄 테니까 학교 갔다 오면 다른 거 하지 마. 만화만 그려. 신바람 났어. 막 만화 그리고 나 일단 안 봤어. 일주일 뒤에 했다. 그림 만화 다 가져와봐. 가져왔는데 나 그림 정말 못 그리거든. 이 새끼 나보다 더 못 그렸어. 그래가지고 무슨 만화가 돼.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놈들은 공부도 못하고 만화도 못 그리고 노래도 못 부르고 체육도 못하고 다 못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열정이 있어야 하는 공부라는 거야.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아이고. 그래서 미국의 어느 목사님한테 또 텍사스 오스틴으로 보내가지고 중학교 맨날 잘릴 거 뭐 또 붙이고 교장선생님이 나한테 이메일로 와. 오늘 또 담배 피우다 걸렸다고 하면 또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로 가려. 고등학교는 제수이트 교단의 엄격한 학교에 갔더니 당신의 아들이 또 폭력으로 누구랑 붙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미국 놈을 패버렸대. 주먹은 센가 봐. 근데 왜냐니까 뭐 한국 학생이 유학 왔는데 모욕하는 발언을 해서 한국 학생은 영어를 못 알아먹는데 또 해봐 그랬더니 똑같이 해서 패버렸다고 뭐 그러는데 의리의 사람이 돌수가 됐다 그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이제 아이고 그래 이제 뭐 나중에 이제 하나 왔어요. This is the last announced to Johan's parent. 요한이 부모에게 마지막 경고다. 한 번만 더 이거 생기면 자르겠다. 이메일이 오면 겁납니다. 사고 났으니까 또 이메일이 왔어. 여러분 클릭하기가 겁나는 그 심정 알죠? 할 수 없이 클릭을 하겠더니 당신의 아들이 자동 퇴학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disappeared. 사라지고 없대. 안 온다. 안 왔대요. 사라지고. 그래서 나 둘째 아들을 찾으러 미국으로 가는데 텍사스 오스틴에 가려면 로스앤젤레스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낮에 비행기가 있다고. 여러분 내가 칼을 타고 로스앤젤레스를 가는데 정말 비행기 문이 중간에 열려있다면 그대로 떨어져 죽고 싶더라고. 무슨 꼴이요 이게 정말로. 퇴학당한 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미국에 가서 이제 아까 그 경찰서한테 배운 수법을 또 써가지고 그놈들 한국 학생들을 중심으로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데려왔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보냈냐? 제가 전라도니까 전라도 나주에 있는 나주 금성고등학교라고 있어요. 나주고등학교는 좀 괜찮은 학교고 금성고등학교는 이런 학교예요. 교장 선생님한테 무조건 고등학교 성적이 뭐 필요 졸업장이 나오게 해주라. 이놈 아침에 안 일어나니까 주먹 센 그 체육 선생을 지켜가지고 교사에 두드러 깨워라. 그렇게 해놓고 나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이제 내처럼 가만히 한숨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 그래서 제가 제 처한테 여보 우리 그러지 말고 기도를 해보자 그랬습니다. 아니, 뭔 기도를 또 그래. 아니 요한이를 사랑한다고 기도하자. 사랑 좋아하네. 예? 그리고 요한이가 더 잘 될 거라고 기도해보자. 동의를 안 하더라고. 그래도 기도하자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나갔는데 제목만 바꾸면 될 거 아니야. 우리 자식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랬어. 내가 어이 아들이 당신 마음이 10조각이 있다고 합시다. 10조각 중에 큰아들한테 몇 조각이고 둘째 아들한테 몇 조각인데 그랬더니 큰아들한테 9조각이고 둘째 아들한테 1조각이래. 그래서 아이고 당신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아니 나는 큰아들한테 6조각이고 둘째 아들한테 4조각이다 그랬더니 아이고 잘났어. 그 왼수 같은 놈하고 나가서 둘이 같이 살든지 알아서. 그래서 그러지 말고 기도해보자 그랬어요. 물론 또 남편은 인정하니까 딸이 가서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요한이를 사랑합니다. 괄호 열고 사랑할 리가 있습니까? 괄호 닫고죠. 요한이가 더 잘 될 것입니까? 괄호 열고 잘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럼 괄호 한 달 좀 넘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입니다.
요한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로 생기더라고. 기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진짜 마음에, 내 차도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어요. 기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7월 21일이 요한이 생일인데 나주를 내가 내려가서 생일 그 해주려고 가갖고 요한이한테 사랑 고백을 했어요. 요한아, 나 네 사랑한다. 근데 요한이도 진심은 통하잖아요. 아, 아빠가 옛날 같이 한 얘기가 진짜구나 느끼는 모양이야. 그리고는 네 친구들 불러라 그랬지. 생일 파티 비슷한 걸 해줘야 돼. 꼭 또 깡패 같은 거 들으면 왔더구만. 이리 갖고 와갖고. 그래서 뭐 탕수육에 뭐 사주고는 그날 아빠하고 아들이 그 기숙사 방 다른 놈 못 자게 하고 하나를 비워주더라고. 그래서 둘이 잤지. 요한이한테 내가 그랬지. 요한아, 네 꿈이 무엇이냐? 덜렁 대답 안 하고 한 5분 동안 가만히 아빠, 내 꿈은 장사꾼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거 잘 생각했다. 장사꾼이란 말은 좋게 말하면 기업이다 그 말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장사꾼이야말로 프로타고니스트 주인공이다. 장사꾼이 되려면 세계적인 장사꾼이 되라. 축복을 해줬어요. 축복을.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져 눈이 초롱해지더라고. 처음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때 조기문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 교장 선생님 내가 존경하는 분이야. 서울사대 나온 분인데 나중에 정년 퇴임하고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 교장으로 가 있는 분이야. 전 전화가 와서 전화가 한 두 달 뒤에 어이 송 박사, 이 교장 선생님 또 요한이가 사고 쳤으면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전라도 사투리로 쥐약을 먹었단 말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쥐약을 먹었단 말이 아니고 안 하던 짓거리를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쥐약을 먹었다는 그런 익살스러운 표현이. 어이 요한이가 쥐약을 먹었단 말이지? 아니 뭔 소리야? 그랬더니 아니 이 자식이 뭔 말을 먹었는지 공부를 열심히 했고 성적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야. 아이고 기적이 일어났구나. 내가 내려가서 봤더니 물론 워낙 바닥이었으니까 올라가겠지만은 이 상당히 괄목할 만한 사태가 생긴 거예요. 그 표정이 벌써 꿈이 있는 사람은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것까지 달라집니다. 이 DNA까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야. 연세대학교가 이제 수시 특기로 영어 특기로 경영학과는 2명, 또 아예 한 명도 안 뽑은 과도 있고 조금 작은 거는 한 명 뽑는 수시 특기를 뽑아요. 그때 딱 인터넷에 나왔어. 그래서 요한아, 너 아빠가 불가능하게 도전한 거 많이 봤지? 연세대학교 도전하자. 사실 연세대학이 무슨 연세대야? 나는 조선대학도 떨어질 것 같고 동신대학이라고 원서만 내면 들어가는 대학이라 들어가면 대학이지. 전남대학은 무조건 안 되고 조선대학도 떨어지면 안 돼. 근데 연세대학교 도전하는. 그래가지고는 영어 하나로만 하는 모양이에요. 아유,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기도하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동생들도 잘 때렸는데 아들이 한번 막 들고 패는 거지. 그런데 영어 신문에 고려 헤랄드 이런 거 사설 같은 거 외워.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데 진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연세대학교 이제 달달달 이 말로는 잘해도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그걸 사설이 좋을 것 같아서. 연대 같은 8명, 내 아들까지 9명이 시험을 보러 왔다고. 9명 중에 2명을 뽑는 건데 미국 공립고등학교에서 성적도 좋고 뛰어난 애들이에요. 공부 잘했던 애들이에요. 보니까 내 아들이 제일 꼴등도 아니고 아예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인데 나는 왜 그걸 도전하려냐면 하나의 의욕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번 연습으로 해본 거거든. 사실은 들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그리고 성적들을 대충 보니까 내 아들은 그 애들은 성적도 뛰어나고 미국 고등학교에서 좋은 애들인데 내 아들은 성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중간에 성적이 없지. 이 얘기가 안 돼요. 그런데 나는 말을 그렇게 했어. 요한아, 흔쾌하게 대답하라.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라고 축복 기도가 해주고 보냈죠. 한 15분, 20분 정도 대담하고 오더라고. 근데 연세대학은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영어 그 하나로 미국 교수가 딱 그걸로 뽑더라고. 다른 하나 무시. 영어 특기니까 영어 하나. 아이고, 내 아들은 한 25분 정도 얘기하고 온 것 같아. 나와서 보통 얼굴이 빨개졌고 나왔어. 아빠가 말씀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흔쾌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더라고. 그래. 한 며칠 뒤에 합격자 발표 나는데 여러분요, 9명 중에 2명을 뽑는데 2명 중에 2번째로 합격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이 신학 보조서적 가운데 히브리인의 사고방식과 헬라인의 사고방식을 책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인들은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예서와 야곱을 낳죠. 야곱이 사기쳐가지고 예서의 축복을 뺏어버리잖아요. 이삭이 눈이 가물가물하고 귀가 맹맹하니까 제가 예서입니다 하고 축복을 해버려요. 장자 축복을 명분해서. 나중에 진짜 예서가 나타나고 축복해 주시면 아니 네가 벌써 해먹었다. 이미 이삭은 사기를 당한 걸 알아요. 그럴 때 성경 자세히 보세요. 아버지 나에게 빌어줄 복은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면서 운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해줘. 아까 야곱을 뭐라고 축복했어요? 너는 형제의 으뜸이 되겠고 형제가 네를 섬기겠고 풍년이 어떻고 뭐 아주 좋은 얘기 다 해줘 버렸거든. 해줄 얘기가 없어. 근데 형제의 으뜸이 된다는데 또 예서한테 형제의 으뜸이 된다고 해줄 수는 없잖아. 말이 틀리면 안 된다니까.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봐세요. 너는 형제를 섬기겠고 주가 아버지가 그래요. 칼을 믿고 살겠고 찬 이슬이 어떻고 이거 축복인지 뭐 주어준지 모르게 오물오물 해버리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망한 줄 아시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맨 남 저주하고 욕하다가 지가 저주받고 지가 망해버린 거야. 동의하시면 아멘. 남을 축복? 아니 남도 그럴 텐데 이 욥기의 마지막 반에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자 다 회복되잖아요. 요나서 봐요. 요나서의 물고기 뱃속 안에 들어가서 있을 때 마지막으로 감사할 때 물고기가 토하네요. 이게 우리가 긍정적인 축복을 할 때 그렇습니다. 세상 논리로도 제가 이거 중에 긍정적인 마음 한번 넘겨봅시다. 이거 넘겨봐요. 이건 좀 얘기해야 돼. 오늘 다 못하면 이거 독해. 다 넘겨봐요. 또 그럼 다음 넘겨봐요. 또 넘겨봅시다. 거꾸로 가봐요. 거꾸로. 또 거꾸로. 한 번만 더. 또 여기에 동작. 미국에서는 여기 팀요 할 수 있다 하신 일은 좀 준비해 보세요. 찬송가 할 수 있다 하신 일은 좀 준비해 보세요. 얘기하다 중간 하자면 하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두 개를 준비하세요. 미국에서 의과대학에서 졸업사진을 찍었습니다. 졸업사진일 때 웃고 찍어요, 울고 찍어요? 웃고 찍지. 우리는 김치, 걔들은 뭐라고? 다 그게 같은 치자 돌림이야. 그래서 500명이 졸업사진을 찍었습니다. 졸업사진을 찍었는데 정말로 밝게 긍정적으로 웃는 모습을 스마일이 다 웃음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듀센 스마일이라고 합니다. 듀센이라는 과학자가 붙인 이름이에요. 긍정적이고 밝은 웃음. 그 다음에 반대 웃음이 있어요. 썩소라고 하세요. 썩소. 썩은 미소라고 있어요. 그것을 판 아메리칸 스마일이라고 그래요. 망해버린 항공사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500명 중에 정말로 긍정적인 듀센 스마일로 50명, 그 다음에 판 아메리칸 스마일로 온 사람 50명 이걸 뽑아가지고 30년 동안 이 조교가 의과대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나이 55세 때 이 논문을 발표했어요. 내가 미국 외교관 했을 때 그 논문을 읽었거든. 나 감동받았어요. 50명을 이 양쪽 웃음을 가지고 50명을 뒷조사를 해봤더니 듀센 스마일 긍정적인 웃음을 웃는 사람은 중간에 죽은 사람이 한 명밖에 안 돼. 이혼이 세 사람밖에 안 돼. 병원에 관한 횟수도 적어요. 자녀들도 물론 통계니까 공부 못하고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부부가 비교적 사랑하고 자식들도 잘 됐어요. 근데 썩은 미소팀을 조사해봤더니 중간에 죽은 사람이 8명이나 돼요. 이혼이 13명. 병원에 관한 횟수가 5.8배. 자식들도 잘된 애들도 있지만 못된 애들이 많아. 문제가 많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날에 한때 찍었던 사진을 하나 가도 미래가 보인다고. 이것은 신앙생활 아니어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여러분 자녀 중에 누구 손자나 아들 중에 중학교 2학년짜리가 있다고 합시다. 이름을 철수라고 합시다. 누구라고? 철수를 불러요. 근데 얘가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수학을 좀 못해. 다른 건 대충 하는 것 같아. 수학을 현저하게 못하는 것 같아. 야 철수야, 너 수학을 왜 그렇게 못하냐? 그 엄마가 학원비 과외비 줄 테니까 학원 다니고 과외 받아가지고 수학 공부 열심히 해서 수학을 좀 잘하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죽으라고 수학을 하겠지. 그러면 평균 점수밖에 안 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철수를 불러달라고. 아무래도
수학보다는 다른 것이 더 잘할 거 아니요. 야, 철수야, 너는 그렇게 왜 언어를 잘하냐? 영어를 잘하냐? 과탐을 잘하냐? 사탐을 잘하냐? 영어를 잘하냐? 언어를 잘하냐? 과탐을 잘하냐? 사탐을 잘하냐? 영어를 잘하냐? 계속 잘한다 하다 보면 수학도 잘하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지적을요, 긍정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수학도 잘하게 돼. 제발 훈계 좀 그만 좀 하라고, 인커리 좀 해주라고. 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다 하시니 부르고, 내가 짧게 또 한 5분 멘트하고는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 전부 자녀, 손자를 생각하면서 부르셔야 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시작.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거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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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만 준비해 놓고 계세요. 자, 제가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했지만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자녀고, 자녀가 꿈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축복을 할 때 된다. 그래서 제 아들놈이 결국은 연대 1학년을 마치고, 아빠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장사꾼이 되겠다. 그래, 이거 뭐 할래? 중국 북경대학을 가겠다. 북경대학 가서 1년 동안 준비하고 북경대학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북경대 경영학과를 이번에 졸업하고 들어왔거든요. 북경대 졸업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잘하니까, 중국말도 잘해서. 그래가지고 이 친구, 이 놈이 졸업식 하기 전에 홍콩하고 중국에 큰 회사들이 많아요. 세계적인 돈은 중국, 홍콩에 요즘 있어요. 그래갖고 송요한 씨, 우리 회사에 와줬으면 좋겠다. 당신같이 영어 잘하고 한국말도 하면서 중국말도 하는 별로 없다. 연봉 4억을 주겠다. 26살짜리한테 연봉 4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깝깝한 판사보다 훨씬 낫지. 더 잘 될 것이라고 나는 안 믿고 했는데 그대로 돼버리더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녀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까 책 준다 그랬지. 내가 지금 줄 때 줘야지. 여기에서요, 자신이 제일 언니라고 생각하는 분, 제 언니, 그 책 축복에 반드시 그 큰 꿈을 이루라. 제일 막내라고 생각하시는 분, 막내, 자기가 막내는 아니죠. 이리 와. 자, 그리고 아까 회장님은 고생하셨으니까, 이거 회장님 어디 계세요? 회장님 여기. 아까 회장님 20 몇 세 그거 근데 가셨나? 회장님 가셨어. 그래요? 축복은 침노하는 것이야. 자,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의 꿈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도 꿈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 토요일날 오후 4시에 비전 꿈 콘서트에 여기 진선여고에서 하는 거, 여러분 티켓 줄 테니까 오시려면 빨리 오세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자리가 2,000석이나 돼요. 오셔가지고 꿈을 불태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주님, 저희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자녀의 꿈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꿈이 없었던 지난날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자녀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같이 부릅시다. 같이 불러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드렸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찬양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